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은입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가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부부 각자의 삶과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앙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을 만나 이혼과 부동산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을 사랑하며 늘 정의롭고 정직한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중앙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고객들에게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요 분야로 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과 분쟁에서도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최근 대법원이 관련 예규를 제정해서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지향하고 있는 양육권자 지정 기준과 자녀 양육 안내에 대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자녀 양육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받게 되는 영향이나 이혼 과정, 또는 이혼 후 자녀가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혼란과 안정을 위한 행동 지침, 그리고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쪽 부모의 행동에 대한 조언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안내는 이혼 당사자들과 전문가가 상담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도 3개월 내에 자녀 양육 안내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협의 이혼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친밀도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을 놓고 부부가 다투면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가 부모는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해 갖는 친밀감이나 행동 등 양육 환경을 파악해 기록합니다. 또 갖가지 심리조사 기법으로 아이의 내면적 감정을 파악해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거부하다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박탈당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혼 시 면접 교섭권에 대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반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 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의 체제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 교섭이 제한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아내에 대한 험담과 나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아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주어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여 아내에게 변경시킨 사례입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혈연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하지만 과도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나 양육권자의 충돌 등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 해제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은 서로 상호 보완하여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성장을 기대하려는 반면 양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소송과 분쟁에 대해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최근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받은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등 조세포탈, 강세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에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네, 이사철을 맞아 이곳저곳 꼼꼼하게 돌아다니면서 임대 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매매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주택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매매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위 하자가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일 상태가 계약 해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란 같은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20가구 이상의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 땅을 사서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분양도 함께 진행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반 분양은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일반 주택사업과 달리 시행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윤을 분양가에 넣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적용되는 법규가 없는 데다 주택법에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고소와 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원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납부했던 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어 계약 이전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계약에 앞서 토지 매입은 끝났는지, 안전한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는지,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자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토지 매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등기부등본을 떼보거나 구청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가 외에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초에는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더욱 많아 결국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결과를 초래하여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에서 설계비, 관리비, 인허가비, 개발 관련 부담금, 매입불 공제 부가세, 재산세, 기타 발생 금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계약서상의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 및 사유 등을 정확히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항상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분쟁과 소송에 있어서 진실을 밝혀 의뢰인의 마음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하고 믿을 만한 법률 조언자로서 의뢰인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주의를 틈타 성행하는 부동산 계약 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기훈 변호사님이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2013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송다함이었습니다.